네. 자, 그러면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네. 그래도 오늘 시장 또 잘 봐야 됩니다.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 오늘 내일부터 이제 네. 한 닷새 정도가 이어집니다. 요번에 좀 기네요. 좀 깁니다. 그래도 네, 금방 가더라고요. 닷새는 금방이죠 사실. 네. 월화수. 그래서 이제 그 목금을 저 월차 쓰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연차 예. 월차 이렇게 예. 잘 연결해서. 갖고. 그럼 네. 이제 오늘부터 자 이게 눈치 살살 보다가 이제 점심쯤 돼서 막 이렇게 앓는 소리 내면서 이제 쓱 빠지는 거죠. 제조업체들은 금요일 날 오후에 가는 걸 많이 허용해 그쵸, 주죠. 그쵸. 예. 많이 허용해 그래서- 주고 예. 그리고 휴가도 예전에는 연결해서 쓰는 거 회사들이 되게 싫어했었어요. 맞아요. 네. 좀 얄밉게 생각하고 네. 요즘에 권장을 많이 합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대충 한 열흘 가까이 그죠? 예. 이번 주 그렇죠. 금요일부터 다음 주 쭉 네. 가버리면 한 열흘 정도를 그냥 제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쉬셔야죠. 시장에도 많이 지쳤으니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그동안에 또 안 모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너무 긴 휴가가 없는 것 같아. 요즘 좀 그런 것 다른가? 같긴 해요. 그죠? 네. 보통 이제 어디 맞아요. 다른 나라들 보면 뭐 한 보름 여름에 한 달 막 이렇게 다녀오죠. 그렇죠. 네. 뭐 한 달까지 좀 오반 같은데 여튼 뭐 한 2주 정도는 예, 그래도 2주는 웬만한 데는 다 가는 예, 것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통으로 노는 날도 거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일주일 이상 회사를 비우면 뭔가 불안한. 맞아. 뭐 사실 큰 일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불안해. 예, 맞습니다. 저희도 저희 집에서 제가 회사를 옮길 때 여기를 정해놓고 예. 하루도 안 쉬고 왔어요. 하루 쉬고 다음에.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한 달 정도 쉬어도 되는데 예. 그 얘기를 계속 하면 돼요.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도 계속 그 얘기를. 가족들도 솔직히 얼마나 바보 같냐. 네. 아니 우리 아빠 한 15년 열심히 다니셨는데 한 회사 이직하시는데 그래 한 중간에 한두 달 쉬면서 우리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좋아. 근데 바로 다음 날 출근이야. 아 진짜 너무하시네. 근데 그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네. 아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또 달려오신 보람이 또 지금 있는 거기도 하죠. 뭐.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미국 움직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좋아요.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 좋다라는 표현이 뭐 상승한 것을 떠나서 네. 아침에 하락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곧바로 반등해서 하루 종일 반등하면서 마감한 게 이틀 연속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분위기가 뭔가 바뀌었다는 거죠. 매수세가 생겼다는 거죠. 네. 매수세가 생겼다. 근데 제가 매일매일 데일리를 하면서 이렇게 느낌은 원래 주식시장은 머니게임이에요. 네. 돈으로 움직이는 시장인데 네. 미국은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많이. 제가 이렇게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외부의 내용들 변수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대표적인 거 경기 침체 네. 뭐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수급이 우선이에요. 돈이 깡패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보면. 네, 네. 또 미국은 개별 종목에 옵션이나 선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면은 뭐 그러니까 별로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뭐 이틀 연속 상승을 해서 분위기 좋았고요. 어제 뭐 나쁜 요소들 좀 있었습니다. 뭐 기술주에 대한 나쁜 요소 좀 있고 그랬는데 일단 뭐 22에서 3.5%로 금리나 25피 금리나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1.7%, MOM으로 0.2%, 근원 BPI는 MOM으로 0.3%. 어제 CPI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이게 많이 떨어지면은 이거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근원 BPI는 예상보다 높았어요. 야, 그러니 여전히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급격하게 금리 인하할 필요 없는 것 같다. 이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성으로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BNP 파리바의 부정적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다 올랐고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분류되는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알파벳 이틀 연속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79%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제일 지금 시장이 화두이고 걱정거리인 것 네. 중에 하나예요.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하기 전에요. BNP 파리바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투자 의견을 하향했는데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67달러로 하향했어요. 뭐예요? 반도 넘게 깎았네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심합니다. 지금 논쟁이 심해요. 오. 일단 근거를 얘기를 하기를 네. 내년도에 HBM 공급 과잉으로 전통적인 디램 가격 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HBM이 공급 과잉인데 예. D램이 빠진다고요? 예. 지금은 HBM의 공급 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HBM 확장을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통적인 D램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랐다.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HBM이 공급 과잉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더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그러면 D램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특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얘기를 한 거는 AI 동종 업체들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논쟁이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위가 이거 웨이퍼, 그러니까 월 단위 웨이퍼 개수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수량은요. 이 보고서에서는 내년도에 HBM 수요를 16만 8천 장 월, 네. 그리고 올해는 13만 2천 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반론들이 어떤 게 있냐면 올해 이미 25만 장 넘었어. 올해 이미 무슨 13만 장이야. 이미 네. 넘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16만 8천 장이라는데 내년도에 솔드아웃 상태야. 이미 솔드아웃 상태인데 그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공급 초과가 될 거야?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네.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내년도에 16만 8천 장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설치 용량은 올해 31만 5천 장, 내년에 40만 장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다.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게 분석 자료들 보면은 야 이거 맞냐? 내년에 솔드아웃이라고 그러고 이미 지금도 보면은 25만 장이나 지금 이게 계속 수요가 있는 상태인데 올해를 13만 2천 장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냐? 네.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결과는 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쪽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가봐야죠. 뭐 이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망은 가봐야죠인데 예, 예. 기존 수치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수치도 너무 작게 잡지 않았냐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가봐야서가 아니고 네. 9월 25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할 때 결과 나올 거다. 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떨어뜨리고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 섹터에 피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근심, 우려 뭐 이런 게 좀 된 상태에서 어저께 거래가 됐는데 어제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고 다른 뭐 쪽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AI 쪽도 나쁘지 않고 반도체 쪽도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요 보고서가 나온 게 어제는 조금 뭐랄까요? 뭐 노이즈가 좀 됐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약간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영향을 당연히 받는데 네. 삼성전자는 어쨌든 마이크론 영향을 또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은 또 삼성전자가 많이 쥐고 있잖아요. 네. 그럼 삼성이 오르면 전체 시장도 올라가고 네. 반대는 반대의 경우일 텐데 네. 삼성전자는 아래쪽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고 우리 전체 시장은 어쨌든 미국 시장 올라갔으니까 조금 위쪽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것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크게 뭐 곧바로 똑같이 빠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진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 왜냐 이게 아직 논란이 있고요. 네. 이 보고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당 부분 주가가 반영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내려오면서 반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 뉴스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 영향한다. 그렇게까지는 뭐 좀 과도하지 않나 네. 합니다. 어제 보셨겠지만 코스피가 2.3, 코스닥 진짜 오랜만에 2%, 3%씩 올랐습니다. 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동시 만기 영향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반도체 엔비디아가 8% 오른 걸 보고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1.3% 갭 상승 출발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및 프로그램 매수를 계속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매일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게 네.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계속 빠진다. 프로그램 매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어제 마지막 동시 만기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집은 거예요. 어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제 7.3% 급등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 2,400억 순 매수해줬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뭐 이오테크니스,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이렇게 8%, 9%씩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어제 같이 올라주는 모습을 나타내서 코스닥이 3%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도 2% 오르긴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제도 약 3,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매도가 있는 상태예요. 즉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의 거래가 순매도하고 대량 매도하는 게 멈추어야지 우리 시장은 안정화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상당 부분 반영을 많이 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가치에 비해서 이거 지금 이제 역사적인 저평가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피크 논란의 얘기가 있지만 가격으로 그리고 단일 기업의 가치로 봐서는 네. 상당 부분 저점에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거다 또는 반등시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하튼 어제 동시만기였는데 동시만기 영향 그리고 엔비디아 영향으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줘서 어제는 뭐 훈훈한 하루 종일 밀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제 특징은 수급 동시만기 수급을 제가 동시만기 때 쪽을 꼭 보여드리죠. 프로그램 거래 종료 직전이라 하면 언제냐면 3시 반에 끝나잖아요. 네. 3시 반에 끝나기 직전에 차익 프로그램, 비차익 프로그램 주체별 거래가 어땠냐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차익은 차익 프로그램 거래 얘기하는 거예요. 765억 순매수였는데 끝나고 보니까 4,176억. 비차익은 685억이었는데 3,578억. 그럼 막판에 얼마큼 들어온 겁니까? 여기서 한 3,500억. 네. 여기서 한 3,000억. 약 6,000억에서 6,5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로 막판에 들어온 거예요. 막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끝까지 이게 주가가 견주했던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러면 주체별로 보면요. 개인들은 951억 순 매도에서 2,313억 순 매도로 바뀌었어요. 외국인들은 2,193억에서 2,756억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어요. 네. 그럼 요게 다 합친 게 매수죠. 마지막 매수한 거죠. 네.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기관들은 2,193억 순매도에서 166억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여기도 한 2천억 산 거죠. 합쳐 7천억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7천억을 외국인들이 5천억, 기관들이 2천억 정도 마지막에 매수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차익과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진입을 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받추는 이것은 동시만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어제의 마감은 상당히 좋게 끝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12월물 어제 9월물이 끝난 거예요. 12월물 코스피 선물이 어제 9월물보다 더 높게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지수는 더 높고요. 그러니까 올라간 상승폭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표현을 드리는 건데 2.34% 올라서 345.35 포인트예요. 코스피 200 이 선물 12월 선물이. 그리고 지수 환산하면요. 대략 한 2,580포인트 돼요. 요게 지금 현재 지수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얘가 만약에 더 급등했으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볼 텐데 비슷하게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여기 어제 동시만기 수급이에요. 그래서 무난히 잘 끝났다. 그래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영향은 엔비디아와 동시만기 영향으로 예. 올라간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요, 저 프로그램 매수 마지막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동시만기 전에는 막 팔다가 네. 동시만기 즈음에서 산다. 그래놓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쉬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쯤에 또 팔아요. 그렇게 계속 그러더라고 한 1년 동안. 아, 동시만기 때 그랬었다고요? 예. 네.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요일까지 쉬니까. 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네. 뭐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좀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연휴 앞둔 날인데 하여튼 해외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요. 유럽 중앙학회가 17일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에 FMC의 금리의 인하 폭에 대한 논쟁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좀 이례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해관계에 의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50bp 베팅한 쪽은 50bp 막 주장하고 있고 네. 시장 전반적으로는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서로 다른 논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들이 나왔잖아요. 이걸 봤을 때는 25bp 인하에 지금 현재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일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50bp 금리 인하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걱정을 하면서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50pp 이나 해도 별 문제 없어요. 음. 예, 그걸 반영을 했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50pp에 대해서는 막 걱정하면서 시장이 빠지다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시장 반등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pp로 가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시장의 바램은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여전히 대선 이슈가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부터 선거까지는 계속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뭐 자,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큰 움직임은 뭐 오늘 없겠죠. 근데 네. 이제 큰 움직임이 없지만 지수 변동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제 동시만기 상당히 양호하게 마감을 한 것은 고무적인데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 미국의 대선 후보 정책에 우리 시장이 정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랬어요? 별로 계속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거라서 거기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는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왜 이 시황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거보다는 우리 시장은 동시만기가 끝나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그 이후에 금투세 및 세금 정책 밸류 지수 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거기까지 왔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방송을 했는데 이제 추석 왔고요. 요 끝나고 나서 9월 안에 이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있어 보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되면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시장 친화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결론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뭐 망가뜨리겠습니까? 설마 아니? 예, 뭐 그런 상황에 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진짜로 뭐 금투세 한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질지 또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시장이 막 올라갈지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 궁금해요. 근데 이제 이 밸류업 지수에 관련된 뉴스는 시장이 긍정적이고 여기 관련된 것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 뉴스도 잠깐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이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어제 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기업가치 재고 상장 기업에 투자할 거다. 그리고 위탁하죠. 아웃소싱 주지 않습니까? 네. 돈을 위탁 운영하잖아요. 위탁 운영사에도 지침을 줄 거고 평가에도 반영할 거다. 그리고 기업가치 재고 중점을 두는 가치형 위탁 펀드 3개사에 약 6천 정도 집행할 가능성이 네.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를 연금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밸류업 지수 나오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생각을 한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금강원 장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뭐 좀비 기업들 퇴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했고 네.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자본시장의 투자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선 장기 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일본 공적 연금도 자국 시장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 저평가 해소 및 밸류업 정책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뉴스는 전부 다 찬반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고 국내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주식 쪽에 투자자는 얘기를 하겠죠. 뭐 그렇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야 이거 국민연금 내 돈 나중에 받을 돈인데 이거 갖다가 위험한 시장에 하면 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절대로 한쪽만 좋은 게 나올 수는 없어요. 나올 수는 없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런 바램을 갖는 거죠. 일본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본 연금이 규모요? 일본 규모? 예, 일본 연금이 자기 나라 주식 비중 24%가 넘습니다. 24%. 일본 네. 연금에서 네. 일본 주식 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전체 자산 대비 예. 20%. 24%.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300조는 넣어야 되네. 260조. 그렇죠. 우리는 지금 거의 반도 안 되잖아요. 우린 비중 반도 안 됩니다. 우리 한 10? 13, 뭐 14 이런.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더 줄인다고 지금 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찬반 그런 상관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일본은 그것만이 아니고요. 중앙은행에서
채권 발행해갖고 그 돈으로 ETF 주식을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를 만약에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막 네네. 광화문 집회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비교하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맞는데 일본에 우리가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일본의 모델 삼아 하잖아요. 네. 벤치마킹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얘기들이 어저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추석 지나고 나서 이 세제 정책하고 밸류업 지수 요걸 기대하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모멘텀은 지푸라기 이것뿐이 없어요. 아, 마지막 남은 하나의 모멘텀. 예. 그래서 이거 실기하면 안 된다라는 네. 표현을 제가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0에서 금리 인하한 거는 뭐 여러분 다 그냥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지표는 대체로 예상과 일치해서 앞으로 물가는 이제 걱정이 없다. 그런데 네. 경제 GDP 성장률을 올해 0.9에서 0.8%, 내년 1.4%, 1.3%로 하향 조정했어요. 네. 즉 경기가 하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유로존 경제는 자금 조달 여건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경제 활동은 민간 소비와 투자 부진을 반영해 여전히 가라앉아 있다.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주로 내수 시장이 침체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 얘기 착 들으시고요. 미국이 요번에 0.5%보다는 0.25%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뭘 얘기하자면 네. 지금 미국의 물가가 스티키하게 떨어지지 않는 분야가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주거비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네. 만약에 여기서 빅컷을 하면 네. 주택가가 더 오를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서 거기에 과열이 생기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거하고 요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금통위에서 얘기하는 걸 잘 연결해 봐요. 다 그렇게 부동산이에요? 예, 예, 한국도 보면은 딱 네. 똑같이 그런 걱정을 지금 하면서 이걸 못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주택 가격 때문에 0.5보다 0.25가 맞겠어라고 걱정하는 요것도 있고 네. ECB에서 하고 있는 내수 시장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해야 돼 이것도 있고 동시에 다 있어요. 우리는. 네. 그렇죠. 예, 우리 이게 동시에 다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이제 같이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CATL에서 일부 리튬 광산 폐쇄 및 탄산리튬 감산할 것이라는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감산과 별개로 실제 채굴량이 최근 약 14% 감소. 감산한 건가 아니고 원래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광산 폐쇄 및 탄산리튬 감산이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2차 전지 소재 섹터에 영향을 줍니다. 요 내용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요 소재 관련된 뉴스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라늄, 티타늄, 니켈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로이터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시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 해낼 일은 아니야. 그리고 러시아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돼. 그러나 다른 상품의 수출 제한까지 포괄적으로 잘 검토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당장 하지는 않을 거. 근데 실제로 우라늄, 티타늄, 니켈 가격이 올랐어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네. 런던 금속거래소 올랐는데요. 네. 이걸 보면은 당장 하기도 뭐하고 하긴 해야겠고 이런 그런 뉘앙스잖아요. 언제든 러시아가 맘먹으면 예. 즉 푸틴이 맘먹으면 언제든 니네 끊을 수 있다라는 걸 그런 정도 얘기를 네. 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방 제재의 맞대응으로 수출 제한 검토를 제시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 기자님이 잠깐 언급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사우디 AI에 이제 400억 달러 투자한다는 내용은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뉴스가 왜 자주 나오냐면 지금 요번에 글로벌 AI 서밋이라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끝났어요, 이게요. 여기에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데들이 참석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참석해서 사우디의 국부에 어마어마한 그 오일머니에 이제 AI가 들어가는 거에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내용들이 나온 게 있는데 뭐 사우디 데이터 인공지능청 이런 데서는 자체 아랍 LLM을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하고 아람코도 산업용 LLM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뭐 SCAI는 뭐 교통 군중 분석 스마트 시티 AI 그리고 킴파이시아라는 병원에서는 헬스케어 관련된 AI 개발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빅테크들이 가가지고 이 수주를 다 자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회사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있고
스튜디오사도 있고 리베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이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서 향후에 아마도 후속 보도들이 있지 않을까, 어떤 걸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5번 뉴스는 중요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좀 걱정거리인 거죠. 이제 근데 아직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6번 뉴스는 재밌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구소 개편을 해서 반도체 연구소 내에 있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의 메모리 반도체 연구 분야를 떼어내서 각 사업부 개발실 산하로 이동했다라는. 개발실 산으로 이동한다고요? 근데 제가 이거 후속 기사 이렇게 보니까 잘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연구소는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만 해라. 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은 지금 당장 그 사업부에 있는 개발실에 이동해서 직접적으로 시너지 일으켜서 거기서 지금 필요한 거는 여기서 빨리 해라. 저는 네. 그렇게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8단 하고 있는데 12단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4나노, 3나노 얘기했는데 자기들 2나노 얘기하고 있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정신 차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부 산하에 가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빨리 좀 추정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이렇게 연구 개편한다라는 이런 뉴스가 좀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7번 뉴스는 아까 전화 드렸죠. 네. 오늘 너무 빨리 해가지고 거의 다 됐네요. 근데 제가 오늘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차트 몇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재미없는 차트들이에요. 재밌어 보이는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뭐예요? 데일리로 하기에는 뭐 이렇게 재미없는데 그래도 요즘에 경기 침체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경기 침체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좀 하면서 뭐 세미나 자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께 어떻게 이걸 전해드릴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막 말하는 사람이나 안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든 한번 뜨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고, 네. 직접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우리 장단기 금리차 있잖아요. 네. 요걸 하나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지금 NH투자증권 리서치 보고서에 나온 자료들에서 캡처를 몇 장을 했어요. 네. 요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요 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뺀 장단기 금리 차예요. 이 10년 만기에서 2년 만기를 뺀 장단기 금리 차가 요게 지금 붙었잖아요. 네. 역전됐다가 지금 요거 역전됐다가 여기 붙었지 않습니까? 여기 네. 지금 0이에요, 지금. 요거. 우리 맨날 제가 아침에 불러드리는 이거잖아요. 어딨어요? 네. 여기 지금 3.68, 3.64예요. 지금 이제 약간 플러스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이 마이너스에 떨어졌다가 플러스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들을 봤더니 꼭 경기 침체가 왔더라. 이 회색 선의 경기 침체가 왔더라. 그런데 네. 얘를 분석을 해봤더니 역전이 다시 정상화되고 나서 이게 바로 경기 침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걸리더라. 네. 이게 일정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걸 이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표시가 보면은 이제 이거 밑에는 이제 지수인 거고요. 네. 이것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어떻게 경기 침체 들어가면 지수는 빠지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여기 지금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 가는 이 하얀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 흰색 공간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게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는 결국은 2년 만기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정상화 폭이 더 커지면서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가 더 높아지면서 커지면서 경기 침체가 되더라라는 게 표거든요. 네. 여러분 이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도 많이 봐갖고 여러분들이. 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그러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만기, 2년 만기를 비교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기하고 3개월물을 맨날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걸 꼭 구분해서 보시자는 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0년하고 2년하고를 비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3개월물하고 비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이것도 똑같이 이 10년 만기에서 3개월을 빼서
역전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0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거하고 요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 앞에 흰 공백이 있었죠. 네. 이 3개월은 그 공백이 없습니다. 이 프로스로 진입할 때 이 공백 없이 그냥 이게 프로스로 된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라는 얘기예요. 얘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런 거 많이 보실 때 이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걸 좀 유심히 보십사 하고 제가 이걸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볼게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다. 아까 보여드렸죠. 3.68 정도 되잖아요.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환율은 국채 수익률에 연동합니다. 그 이제 환율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네. 지금 3.6 정도 지금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약간 올라왔어요. 이건 그저께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네.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 둘은 지금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이에요. 어? 얘는 5%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아니죠. 10년 만기와 2년 만기는 붙었습니다. 다시 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얘는 여기 0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3개월하고 차이는 아직 한참 밑에 있어요. 네네네. 역전 현상이 한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네네. 얘가 0으로 오늘 오기에는 얘는 하나는 3.6이고 하나는 4.9예요. 이 갭이 한참 크다는 거예요, 아직요. 네. 이거랑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프로님의 인사이트. 좋습니다. 요름이 또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네. 이 장기 금리랑 단기 금리가 있죠.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미국의 경우에 10년이 장기, 그다음에 2년이 단기, 요 정도 이제 금리가 이제 대표적인 상품들인데 보통은 이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금리가 높죠. 장기 빌려주는 거니까 예. 높게 빌려줘야지.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역전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건 뭔가 좀 약간 꼬였다는 얘기고. 예. 대충은 장단기 금리가 그렇게 역전되고 나서 한 1년에서 뭐 조금 더 예. 지나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 예, 예. 요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인데 예. 희한하게 단기 중에서도 진짜 단기라고 할 수 있는 3개월짜리 예. 금리. 예. 요 친구가 이 장기 금리를 역전하는 순간 10년, 예. 네, 그거는 뭐 예. 시차 이런 거 필요 없이 예, 예. 그때가 바로 경기 침체더라. 아, 그런- 엄청나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 예. 아직 예. 2년은 뭐 둘이 이제 붙어서 뭐 곧 역전이 예. 해소가 되겠지만 예. 지금은 3개월짜리를 보니까 아직은 조금 남아 있더라. 예. 이 얘기는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시간 좀 남아 있고 예. 그러면 주식시장은 조금 더 달려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 거기까지는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그냥 요걸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음. 3개월물이 왜 중요하냐면요. 3개월물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향후 경기에 대한 자신감, 향후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면 네.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짧게. 단기만 계속 우리 예전에 IMF 때 뭐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단기 자금에 다 묶여 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네, 네, 네. MF에 묶여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콜금리 막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그게 회전이 잘 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단기 자금 위주로 움직여요. 네.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3개월물의 수요가 더 많이 쏠리는 거예요. 네. 3개월물의 수요가 쏠린다는 얘기는 3개월물의 채권의 수요가 쏠린다는 얘기는 3개월 꼭 채권이 아니더라도 3개월물의 이 자금들이 돌아다닌다는 네, 얘기는 네, 네. 그래서 얘기는 반대로 3개월물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십니다. 네. 그럼 3개월물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거 벌써 위험해지고 있다. 이 자금들은 이미 자금 집행을 안 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건 그냥 경험적으로도 많이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뭐 이 10년하고 2년보다 붙었고 이제 뭐랄까요?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으니까 앞으로 4개월 후에 뭐는 12개월 후에 경기 침체 올 거야.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네. 네.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3개월 이 금리가 어떻게 이게 급격하게 움직이는지 요거를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네. 굉장히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네, 네. 지표인 것 같다. 3개월물 금리. 그렇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네. 전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참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챙겨봐야 될 네, 주요 팩터들 좀 많이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많이 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요. 추석에 예. 어디 안 가시죠? 뭐 아까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고향이라 하면 부모님 고향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저희 부모님 고향은 청주인데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아. 본가는 송파인데 두 분 다 돌아가셔갖고 지금은 처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깔끔하죠? 역시 청주시구나. 아 그래 청주 느낌 좀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어, 아 맞아. 아 청주야. 역시 청주네. 그러니까 요즘 뭔가 청춘해 보이세요. 아 아니 제가 청주 사람 기가 막히게 알아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청주 사람들의 네. 약간 특징이 있어. 뭔데요? 이거까지는 좀 그래요? 웃긴데 왜냐면 옛날에 아랍 상인들이 네. 저 구주오소경에서 청주에 좀 많이 몰려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청주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약간 이동이 좀 덜한 도시. 대전은 막 여기저기 막 서울 부산 이렇게 막 네. 기차길 뚫리면서 많이 이동이 있었는데 청주가 좀 덜 이동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중동 분들 모습이 좀 남아 있거든. 그래서 청주 분들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게 약간 매부리고 있습니다. 진짜. 왜냐면 제가 저 엄마 아빠 네. 큰 집 다 청주예요. 네. 그래서 청주 분들을 많이 봤죠. 네. 그리고 다른 지역 분들을 보면 확실히 청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특징이 더 있어요. 이거 정프로가 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얼굴이 약간 갸름하고 네. 몇몇 특징들이 있다니까. 저는 서울에서 자랐는데요. 이게 상관없죠. 그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런 피가 있는 거예요. 뭐 청주에 피가 있어. 정프로 이야, 놀랍습니다. 청주론. 와. 청주 사람 기가 막히게 이제 알아봅니다. 그래서. 와. 여러분 긴 추석인데 건강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건강하시고. 예.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